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콘뷰. 안녕, 나는 민이야. 안녕, 나는 태서야. 오늘은 2025년 4월 티빙 12부작으로 편성된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을 리뷰해 보려고 해. 콘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니 주의해서 들어줘. 드디어 공개된 스리생의 스피노프작. 오늘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들의 하루. 우리는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을 이제 소개할 건데 드라마는 현재 종영했고 우리는 12부작 전편을 리뷰할 거야. 먼저 줄거리를 소개해 줄게.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구구주도 슬기롭지 못한 시절이 있었다고 하거든. 이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은 산부인과 1년차 레지던트들이 겪는 좌충우돌 병원 생활을 중심으로 이들이 진정한 의사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어. 그리고 각자의 사연과 개성을 지닌 인물들이 함께 일하며 겪는 갈등, 협력, 우정, 그리고 사랑이 주된 스토리야. 태서는 이거 어떻게 봤어? 추천해? 나는 믿고 보는 스리 시리즈라고 보는 내내 힐링하고 미소 지으면서 봤어. 아 진짜? 나 요즘 이런 편한 드라마에 꽂혀 있는 거 그치, 알잖아. 그치. 힐링물. 너무 재밌게 봤고 그래서 12화밖에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 진짜? 슬기로운 의사생활처럼 시리즈 계속 내줬으면 좋겠어. 2년차, 3년차, 4년차 다 해줬으면 좋겠어. 전공이 2년차, 3년차. 미니는? 나는 진짜 추천. 이게 태서 말대로 편하게 보기 좋은 메디컬 드라마 같거든? 이 각자 캐릭터 설정도 너무 좋고 인물 간의 케미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성장 드라마여서 감동도 있었어. 맞아. 근데 또 이렇게 진지하지 않아서 재밌게 본 것도 있었고, 그치? 그리고 특히 그 매화 전작인 스리생의 인물들이 나와서 근황을 보여주는데 그게 깨알 재미였어. 맞아. 사실 내가 이거 하자 그랬잖아, 리뷰. 그만큼 진짜 추천이고, 그리고 또 깨알 재미 하나 말해주자면 그 사이트 있잖아. 어떤 사이트? 이 포털 사이트에 언슬전 검색하면은 종로 율제병원 소개 사이트가 나와. 오, 신기하다. 사이트를 따로 만들어놔서 의료진 소개 막 이런 식으로 우와, 해놨어. 디테일하다. 진짜 과몰입. 진짜 해리포터처럼 세계관을 아주 확실하게 해놓으셨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재밌게 봤어. 그럼 이제 내가 아까 말했던 그 인물들을 한번 분석해 볼 건데 나는 이제 주연 오이영 역과 배역을 맡은 고윤정 배우에 대해서 말해 볼 거야. 아무래도 주인공이고 또 극중에서 엄청 매력적으로. 맞아, 너무너무 매력적이었어. 너무 매력적이었고 이 극중 오이영은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빠지자 이전에 전공의를 하다가 그만둔 적이 있는 종로 율제병원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가는 설정인데 그래서 그런지 내내 툴툴거리잖아. 맞아. 그러면서도 이제 막 진심을 다하고 회차를 거듭하면서 의사로 성장하는 그런 주인공이고 엄청 매력적이시고 아름다우시더라고. 너무 아름다우셔. 너무 예쁘시던데. 그래서 태서는 누굴 소개할 거야? 나는 구도원 역을 맡았던 정준원 배우가 기억에 남아. 혹시 또 빠졌어? 아니,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야. 관식이 정도는. 드라마에서 워낙 좋은 선배로 나오기도 했고 주인공인 고윤정이랑 연결되는 역할이잖아. 그래서 좋았어. 나는 이번 드라마에서 처음 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난 매번 이러나 봐. 근데 찾아보니까 맞아. 내가 봤던 드라마 VIP에도 나왔었고 그래? 주연으로 나왔었고 또 최근에 진짜 재밌게 본 영화 탈주에도 나왔더라고. 탈주? 나 몰라. 그 구교환이랑 북한에서 탈북하는 거 있어. 몰라. 그거 진짜 재밌는데? 근데 아예 얼굴이 다르게 나왔어? 아마 같을 거야. 근데 내가 그래, 못 알아봤어. 그치. 그래서 듣고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 근데 이 구도원 배우가 1988년생이라서 2015년에 데뷔했는데 20대 후반에 데뷔를 했더라고. 88년생? 나이가 은근히 그치? 엄청 어려 보이셨는데? 맞아. 그래서 늦게 데뷔를 했지만 벌써 10년 차다. 신인 배우가 아니네. 나는 거의 신인 배우처럼 봤어. 그러니까. 나이도 좀 어리신 것 같고. 맞아. 그 고윤정 배우는 96년생이야. 96년생이고 19년도에 TVN 드라마 사이코메트리 그 녀석으로 데뷔했어. 맞아. 알아? 알지. 난 처음. 그 전에 리츠 광고랑 이런 것도 하셨어. 그 광고가 되게 유명하다고 맞아. 하더라고. 되게 예쁜 사람들만 찍을 수 있는 광고였거든. 리츠가? 한소희랑 고윤정. 이런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신인 모델들, 얼굴이 매력적인 사람들을 뽑아서 썼던 광고거든. 유명한가 보다 그게. 그래서 그걸로 아마 엄청 더 유명해졌을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데뷔를 한 거구나. 그치? 그리고 이후에 스위트홈 그리고 무빙 등에서 크고 작은 역을 맡으면서 대중들한테 눈도장을 찍었다고 해. 나는 근데 무빙에서 처음 봤어. 무빙에 보다 말았어.
무빙에서 또 그 주인공 봉석이의 짱녀로 나오거든. 근데 초능력자로 나오셔. 다쳐도 회복하는 그 역할로 나오시는데 그때도 진짜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마 이런 좀 씩씩한 역할? 그러면서도 좀 여린 역할. 맞아. 무심하면서도 맞아. 잘 챙겨주고 마음을 잘 쓸 줄 알고 막 츤데레지. 맞아. 무심한데 여려. 맞아. 목소리 톤도 그런 역할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중저음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역을 몇 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었고 극중 이 오이영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을 하나 꼽아보자면 그 장면이야. 혹시 기억나? 때려쳐야겠다 하고 가방을 메고 나가는데 병원 문 앞에서 그 산부인과 코드블루. 산부인과 코드블루를 듣는데 고민 아주 잠깐 하고 바로 달려가서 맞아. CPR 하잖아. 나도 생각나. 그 장면이 가장 잘 성격을 드러내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 너가 소개해준 그 구도원 역과 러브라인이 있었잖아. 그때 막 고백하는 장면도 엄청 털털하게 고백하잖아. 오이영답게 맞아. 고백했지. 맞아. 성격도 좀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터뷰에서 봤는데 구도원 역을 맡은 정준원 배우가 인터뷰에서 실제로 설렌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연기를 엄청 설레게 잘해주신대. 진짜? 헐, 찾아봐야겠다. 어디서 볼 수 있어? 인터뷰 내용 같은 알겠어, 찾아볼게. 나는 구도원 선생 역의 정준원이 드라마 후반부에 그 엄제일의 고민을 들어주던 장면이 있어. 그런 형 갖고 싶었어. 그때 엄제일이 인턴한테 잘해주다가 약간 뒤통수를 맞아서 슬퍼했잖아. 맞아. 근데 그때 구도원이 혼내는 것도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거고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또 잘 생각해보면 초반부터 오이영을 비상계단으로 불러서 따끔하게 혼냈던 장면도 있었고 맞아. 항상 후배들을 대할 때 늘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맞아. 또 잘했을 때는 칭찬도 해주고 힘도 줬던 선배잖아. 이렇게 언행일치하는 따뜻한 선배를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지더라. 아직 이런 세상이 있구나. 드라마지만. 요즘 인류애가 차오르나 봐. 나는 너 말대로 후배 대하는 게 어쩔 땐 더 어렵거든. 선배 대하는 것보다. 근데 그걸 정말 잘하는 선생님 그런 걸 정말 잘하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고 그 장면 기억나? 인턴이 전화로 엄제일 욕하다가 걸리잖아. 그때 와서 했던 말 기억나? 그 이름이 어쩌고 저쩌고라고 했나? 맞아. 이름이 뭐라고요 했는데 맛있게 먹어 이러고 가시잖아. 카리스마. 나도 그 장면 되게 딱 그 말만 하고 가는 게 구도원답지. 구도원답고 무서웠어. 진짜 맞아. 구도원 좋은 캐릭터. 그러면 이제 율제 유니버스라고 하잖아. 돌아온 쓰리생인데 전작 쓰리생은 봤잖아. 그러면은 이 쓰리생에 대한 추억이나 기억을 한번 살려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거든. 근데 스리생이 사실 좀 됐잖아. 많이 됐지. 근데 당시에는 다들 재밌다고 해서 그냥 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 그때는 내가 이런 잔잔한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막 엄청 내 인생 드라마고 막 인상 깊게 보고 이 정도는 아니었어. 그래도 최송하랑 뭐 이익준 이렇게 친구들의 주인공들이 주는 친근함 이런 건 당연히 있었어. 나도 거의 똑같이 감상을 할 것 같은데 나는 이제 1, 2까지 해서 총 3번 본 것 같아. 정말 재밌게 봤는데 특히 이제 매 에피소드마다 지루할 틈이 없었고 에피소드 마지막에 항상 어울리는 곡으로 밴드 연주를 하잖아. 맞아. 그런 재미도 또 있어가지고 정말 재밌었는데 어떤 화를 하나 콕 집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각자 최고의 자리에서 만나서 여전히 예전 같은 사이로 지내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럽고 보기 좋았어. 맞아. 그런 잔잔한 재미가 있어서 3번이나 봤던 것 같아. 3번이나 봤어?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냥 틀어놓고 밥 먹고 항상 이랬던 것 같아. 그렇게 보기 좋은 드라마인 것 같아. 맞아. 이번 것도 그랬고. 그러면 이 12화 전체적으로 언슬전을 봤을 때 이 드라마 자체를 어떻게 봤는지 얘기를 해보자면 어때? 난 앞에 스리생과 조금 비교를 해서 보자면 우선 아까 말한 대로 스리생보다는 욕심을 좀 덜 부렸거든. 이제 등장인물도 훨씬 적어. 그치. 적고 이제 노래도 안 부르거든. 맞아. 그치. 그래서 딱 그 스피노프라는 이름에 충실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주연 5명을 확실하게 조명해주고 그 와중에 세계관에서 깨알 재미를 줬잖아. 전작 이렇게 등장하면서. 맞아.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나는 이것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깨알 재미로 등장한 카메오 중에서 누가 제일 반가웠어? 고민이 된다. 나 먼저 말해볼까? 나는 전작의 도재학 선생님, 승부외과 도재학 선생님이 너무 반가웠는데 진짜? 난 살짝 감동이었거든. 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전작에서 도재학 선생이 굉장히 어렵게 임신을 했어. 그 부인이 도재학 선생 부인이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검사를 받으니까 유방암이신 거야.
오, 맞아. 그래서 임신을 중지할 건지 진행할 건지를 두고 막 그린 에피소드가 있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번에 딱 등장했을 때 그 애기 공인중개사에서 낳기 전에. 나오는데 맞아. 근데 둘째를 준비한다 그랬었거든. 맞아. 그래서 이게 정말 깨알잼이랑 감동까지 챙겨주는구나. 맞아. 애기 낳기 전에 이사 가야 된다고 맞아. 징징거리잖아. 그래서 진짜 재밌었고 깨알잼이 꼽자면 이걸 꼽고 싶어. 나는 그 아마 카메오 중에 추미나 선생이 제일 먼저 나왔나? 맞아. 그랬던 그치? 것 같아. 그래서 추미나 선생이 제일 반가웠어. 마지막에 뭐야? 나오고. 이러면서 그래서 좀 반가웠던 것 같아. 그치. 교수도 마지막도. 됐고. 그런 맞아. 감동이 있었지. 그리고 나는 이 드라마를 어떻게 봤냐면 나는 같은 좀 사회 초년생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요즘 드라마 취향이 바뀌어서 그런지 그런 것 같은데? 언슬전을 더 재밌게 본 것 같아. 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이 세계관들이 연결돼서 매화 카메오가 나오는 게 그러면서 그들의 끈끈한 관계를 보여줬잖아. 맞아. 그런 게 너무 좋았고 이 주인공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같은 동기들끼리 원래 계속 붙어있으면서 막 일까지 하고 하다 보면 싸우지. 지지고 볶는 일이 진짜 많잖아. 피곤하고 일도 힘든데 스트레스도 받고 막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계속 싸우게 되잖아. 근데 그런 점들을 어느 정도 현실감 있게 계속 잘 다뤄준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물론 드라마가 너무 다 따뜻해서 전체적으로 따뜻하잖아. 결국에 따뜻한 드라마잖아. 그래서 약간 환상만 넣은 드라마인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잠시 현실을 잊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마지막으로 1년차 4명이 각자 다 다른 성향을 가진 캐릭터였잖아. 그 넷이 각자의 성격대로 다 다르게 성장해 나가는 걸 보는 게 재밌었어. 성장 스토리가 좋잖아. 또. 맞아. 네, 태서 말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난 게 그 얘기를 안 했다. 그 하이보이즈 엄제이 씨. 그 뮤직 아니 그 음악 방송으로 나온 거 알아? 실제로? 실제로 나왔어. M 카운트다운에. 왜? 거기 과몰입한 사람들이 많아서 나와달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재데뷔로 완전 컨셉 잡고 그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알아? 그 노래던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룹 해가지고 나와서 무대 했어. 와우 대박이다. 그래서 너무 재밌어. 이 드라마의 위력이 그 정도였어? 그래가지고 진짜 소개 나와서 진짜 엄제이라고 소개하고 대박이다. 무대를 했어. 진짜 재밌었어. 꼭 찾아봐야지. 챙겨보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메디컬 드라마다 보니까 그쪽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전공의가 뭔지 혹은 산과가 뭔지 이런 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 혹시 전공의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 있어? 전공의는 자, 사전적 의미갑니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는 인턴 또는 레지던트를 말해 뭐 의사 면허를 받은 후에 특정 전문 분야에서 임상교육을 받는 역할이지. 일반적으로 4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일부 과목의 경우 3년인 경우도 있대. 근데 이제 보통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이렇게 걸린다고 해. 그치. 거기서 그래서 이제 4년 차 이렇게 부르고 치프 이렇게 부르더라고. 맞아. 그러면 미니가 산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 그치. 이게 아무래도 산부인과를 다루고 있잖아. 그리고 이 드라마가 산부인과 전공이 1년 차들의 스토리잖아. 그치? 그래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다들 알다시피 산부인과는 여성의 임신, 분만, 그리고 여러 가지 부인병을 다루는 진료과라고 하거든. 특히 나는 드라마를 보기 전에 산과랑 부인과가 따로 있는지를 몰랐어. 나도. 진짜? 난 내가 남자라서 그런가 생각했었거든. 그래서 산과랑 이제 구분해서 말을 해보자면 산과는 임신, 출산 여성을 진료 대상으로 하며 임신 진단이나 출산 관리, 태아 진료를 주로 맡는 과라고 하고 그리고 부인과는 비임신 여성을 주로 진료 대상으로 하면서 뭐 월경, 자궁질환, 부인암 등을 진료를 주로 한다고 해. 그래서 보면은 전공의를 마치고 산부인과 전공의를 마치고 산과나 부인과 중에 세부 전공을 선택해서 펠로우로 생활을 거치면서 교수 임용을 준비하는 게 일반적인 루트라고 하지. 오, 그렇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명은원 선생님 기억나? 기억나지. 기억나지. 그 전작에서는 산부인과 전공이었어. 추미나 선생님하고 동기인 전공이었거든. 그랬구나. 전공이어서 추미나 선생님이 엄청 힘들어했잖아. 막 잠수 타서 동기가. 그랬던 것 같아. 그래 전공이었어. 근데 입에 넘어오면서 펠로우를 했는데 산과로 세부 전공을 져가고 펠로우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일반적인 루트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 그럼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메디컬 드라마에서 하필 산과를 메인으로 설정한 아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혹은 그 매력을 찾았을 수도 있고. 태서가 보기엔 왜 산과를 선택했을 것 같아? 이 난 작가가? 일단 그 전에
전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봤는데 오. 아무래도 스리 이전 작품에서 이미 교수들이 됐잖아. 그치. 근데 간간히 옛날 이야기가 조금씩 나왔잖아. 전공의 생활을 했을 때 이야기라든지 그런 게 나왔잖아. 그래서 한번 전공의를 다룬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산과를 정한 이유는 PD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치. 드라마를 보면 인턴들이 과를 선택할 때 산과가 약간 호불호가 갈린다고 난 느꼈거든. 드라마를 보면서. 그치. 3분 동안 의사들의 기분 변화가 진짜 또라이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 산과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그치. 인턴들도 있었잖아. 또 탁기훈 선생처럼 그 모습을 진짜 멋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었고. 그치. 그리고 또 교수님들이었나? 말했던 게 분만하는 거 보고 막 울면서 저는 산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공의들 많다고 했잖아. 첫 분만 보고. 그만큼 산과는 인간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연관되어 있는 과잖아. 왜냐면 산과를 거쳐서 모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막 첫 분만을 보면 부모님이 생각나고 나는 산과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마음에 울림을 주고 뭔가 끌림을 주는 게 있는 과가 아닌가?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 되게 인상 깊다. 그 모든 인간이 산과를 거쳤을 거다라는 말이. 그치, 뭐 살면서 이비인후과는 안 갈 수 있는데 그치. 잠깐 누구나 왔다 간 거니까. 되게 인상 깊은 접근인데 나는 이 산과를 선택한 이유를 생각을 많이 했는데 보다 보니까 알 것 같았는데 그 극적인 연출을 하기에 좀 적합한 과인 것 같아. 그 극중에도 나왔듯이 한 과에서 죽음과 생명의 탄생이 공존하는 유일한 죽음과 탄생 공존하는 난 거잖아. 이거 생각하면서 극적으로 가는 건 진짜 많잖아. 흉부외과도 그렇고 맞아. 되게 많은데 그럼 이 이유는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죽음과 새로운 탄생. 그러네. 그렇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메디컬 드라마에서 잘 다룬 적이 난 처음 봤거든. 없는 것 같아서 더 재밌게 보게 됐어.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리고 추가하자면은 요새 세계적으로 여성을 중심으로 그려내는 작품이 좀 많잖아. 그 마블도 여성 히어로가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산부인과 특성상 뭐 의료진이나 환자가 여성이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런 흐름에도 잘 맞는 배경 설정이 아닌가? 그럴 수 있겠다. 되게 생각해. 날카로운 분석이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말했잖아. 앞으로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전공이 2년차? 민희는 앞으로 후속작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나는 단호하게 말하는데 우선 난 정말 재밌게 봤거든. 언슬전 2가 나온다면 이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또 되는 건 별로야. 아니. 내가 먼저 입론. 말해봐. 지금 딱 좋게 끝냈어. 봐봐. 2년차, 3년차 오이영이 나오면 이 소재도 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슬기로워지지 못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차라리 유니버스를 확장해서 슬기로운 의대 생활, 슬기로운 본과 생활, 슬기로운 예과 생활 이렇게 좀 더 연령 내려가서 스피노프를 만드는 거는 찬성인데 그렇구나. 오이영 2년차는 조금 근데 나는 이 전공의에 몰입한 게 아니라 오이영의 전공의 생활에 몰입한 거란 말이야. 너 이거 다른 생활 나와도 몰입할 거야. 그래서 나는 뭐가 좋으냐면 그렇게 연령이 내려가서 카메오로 또 교수가 된 구도원, 산과 펠로우가 된 오이영. 근데 아직도 펠로우인 명은원과 같이 근무하는 장면. 막 이런 거. 재밌겠다. 너는 2, 3 다 찬성인 거잖아. 나는 일단 당연히 2년차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대인데. 이들의 성장기를 봤는데 레지던트 끝내고 교수 되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봐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래? 우리한테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2년차는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해. 그들의 관계성 발전도 궁금하고 또 후배도 들어오니까. 우리의 하루하루가 똑같지 않잖아. 어쨌든 더 궁금하고 이들의 성장 스토리, 관계성 발전 앞으로 어떻게 병원 생활을 이어나갈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또 1년 뒤에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적금을 준 구도원 선생과 오이영 선생이 결혼을 하는 건지 대체 그런 것도 궁금해. 조금 진정을 무조건 내줘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반대지만 뭐 재밌을 것 같아. 그래. 자, 그러면은 이 신원호 사단의 슬기로운 시리즈인 걸 그런 매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을 하나 꼽아보자면 어떤 걸 꼽겠어? 난 당연하겠지만 마지막 화가 일단 전체적으로 너무 좋았거든. 정리가 싹 되더라. 그치. 내 친구들도 마지막 화가 너무 좋았다고 했었어. 이 중에서 씬 하나를 꼽자면
마지막에 오이영이 숨을 고르고 의국 자동문을 열고 들어가잖아. 갑자기 소름 돋아. 그때 그리고 슬기로운 시리즈의 그 몽글몽글한 마음을 잘 담는 약간 실리폰 소리가 나는 노래라고 해야 되나? 그거 있잖아. 뭔지 알아. 뭔지 알지. 그 노래가 딱 나오잖아. 맞아. 마지막에 그거 나오더라. 달리기였던 것 같아. 달리기 노래가 나오잖아. 그리고 또 오이영은 1년차 방이 빈 걸 확인하고 2년차 방에 들어가서 동기들을 맞고 2년차 오이영입니다 라고 콜을 받잖아. 이 흐름이 슬기로 울 시리즈의 매력이 다 들어간 부분인 것 같아. 결국에 주인공들이 힘든 과정을 겪고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소중한 동료들과 앞으로도 잘해보자 이런 장면을 담은 씬이라 생각해. 너 진짜 재밌게 봤나 보다. 맞아. 내가 추천한 건데 재밌게 봐서 기분이 좋네. 나는 이 전작, 나도 마지막 화인데 이 전작과 이번 작품이 이어지면서 탄생시킨 최고의 명장면은 이 명은원 교수가 임용이 실패하면서 핸드폰 집어던지는 장면. 왜냐면 그래. 봐봐. 그리고 나서 전공이 동기인 추미나 교수한테 인사를 하러 가잖아. 그러니까 전작부터 주연들을 계속 괴롭혔거든, 명은원이. 괴롭혀 오다가 결국에 권선징악을 보여주는 것 같은 장면이라서 이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고, 이게 아마 이어지는 시리즈물이다 보니까 가장 이 매력을 잘 보여준 거는 그 부분이니까. 시리즈물의 매력을 잘 보여줬다? 그래서 그 장면인 것 같고, 물론 이 단독으로 꼽자면 그 마지막에 2년차 오이영입니다. 이 장면인 것 같아. 너무 소름 돋아. 어떡해. 나도 그런 삶 살고 싶어. 2년차. 아니 그냥 뭔가 그런 청춘 드라마. 2년차 KBS 아나운서입니다. 이런 느낌. 좋은데? 우리는 쓰리생의 스피노프작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을 살펴봤어.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게. 콘바.